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그런 비행기들을 한번 알아볼까 해요. 오늘 저희 하계사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전쟁에 관련된 비행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관 때부터 우리 박물관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우리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같이 기획을 하고요. 여러분과 관찰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에는 어떤 비행기로 전투를 했나요? 당시 공군 전력이라고 보유할 수 있는 비행기 전력은 저기 보이는 저거? 좀 작고 단순해 보이는 모델이 있는데, 저런 모델들은 원래 기능이 연락기, 정찰기 기능에 제한되어 있던 모델이에요. 작전 활동 거리도 짧고 작전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비행기는 보통 2인승이고요. 1인승 내지는 2인승밖에 안 되는데, 밑에 폭탄을 장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폭탄을... 다급하니까 우선 긴급한 대로 이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낮게 고도를 비행하면서 창문을 열어서 폭탄을 투하한다든가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죠. 물론 그 다음에 곧바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뭔가 다른 멋진 비행기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 비행기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모델이 바로 저희 박물관에서 아주 희귀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 비행기가 저희 박물관에 한 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미 잘 보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이걸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상태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비행기의 이름은 최초에는 P-51 이렇게 모델이 돼 있었고, 나중에 F-51로 개조가 되는데, 이건 2차 대전 때 이미 주력으로 활동했던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투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워낙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세계 공군의 전력이 프로펠러 기체가 주류였기 때문에 프로펠러 기체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모델입니다. 이 친구가 별명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별명이 뭐예요, 기사님? 보통은 우리 미국에서 제작했던 비행기들은 보통 앞에 영문만 봐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F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F-51D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붙는데, 별명이 머스탱. 이제 옛날 분들은 일본식 발음으로 무스탕이라고 발음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옷인가 아니면 자동차 이름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 기원이 되죠. 머스탱이 제가 알기로는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그만큼 좀 뭔가 길들이기가 어려웠나 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어요. 야생마라는 게 보면 좀 혼종이라는 느낌도 섞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제작한 회사가 미국 한 회사에서 만들거나 영국 한 회사 이렇게 만들지 않고, 2차 대전 때 유럽 쪽의 지역 비행기 제작사와 미국 제작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비행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혼혈마 이런 뜻의 야생마의 개념의 머스탱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중의적인 개념으로 방금 도저히 길들이기 힘든, 대신에 그 때문에 전투기로서는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야생마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건 이제 별명에 따른 건데, 이게 워낙 그만큼 성능이 좋은 그 예시도 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 F-51D라고 하셨는데 F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F는 이제 여러분이 좀 짐작하시기 좋아요. 여러 가지 모델들 보면 F-51, 그 다음에 F5, F4 이렇게 많이 이미 알려져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플라이? 자, F는 모든 비행기는 플라이기 때문에 플라이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싸우는 것과 관련이 있죠. 파이트! 그렇죠. 파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파이터. 그래서 파이터 전투기. 그래서 F로 시작하는 미국에서 제작된 모델들은 다 F, C, P, L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나오는 명칭이 바로 이 기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F로 시작하는 거는 파이터. 그래서 F4, F5 이런 식으로 F15 다 아시죠? 이런 모델이 다 F는 전투기라고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기사님 여기 뭔가 한자랑 한글이랑 같이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 이거 가까이서 보시면 다른 비행기에서 볼 수 없는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뭐 숫자 넘버나 아니면 F-51 또는 뭐 로카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공군 이런 명칭이나 아니면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엔 특이하게 붓글씨체로 이제 써져 있는데, 이거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한자라서. 자, 믿을 신, 그렇죠. 자, 신념의 조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 비행기를 타셨던 분이 우리 공군사에서 워낙 기념비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인데, 사실 공군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을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 병사한테 부탁해서 그걸 번역한 결과 이런 명칭이 나왔어요. 아,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한 거 보니까 한국인이 아니었나 봐요? 네, 미국인이고요. 우리나라 공군의 대부, 진짜 공군에 있어서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공군의 시작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한국을 또 너무 사랑하셨던 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국을 평생 잊지 않고 한국만을 위해서 일평생 그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공헌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기리기 위한 활동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 아까 야외에서 저희 박물관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추모비 같은 거 있던데. 디네스 대령 공적기념비가 있네요. 아, 전 추모비인 줄 알았는데 공적기념비였구나. 예, 이곳은 이게 공군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적지입니다. 디네스 대령의 공적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네스 대령이 한국전쟁 당시에 공군의 그 설립과 발전에 모든 공헌을 기여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분이 당시에 그 전쟁고아를 1000명 넘게 살린 특별한 작전을 직접 주도하고 성공시켰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전쟁 고아들이 지금도 그분을 기리고 그런 취지에서 민간, 그러니까 공군이 주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직접 이렇게 추모비를 제작하고 이곳에 안치하는 것은 또 우리 박물관에서 제공을 해서 이 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분이 가장 주력으로 탔던 비행기가 바로 저 머스탱이었어요. 또 하나 참고로 보시면 저쪽에 뒤에 하얀 비행기 있는데 저 비행기가 바로 이분이 한국 전쟁 고아의 대부로도 또 불리는 거거든요. 공군의 대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비행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 수송기를 직접 몰아서 수차례 10여 차례 이상 제주도와 또 연관이 있어요. 우리 대정읍 쪽에 계속 날라서 전쟁 고아 1000명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그 작전을 직접 했던 그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와 같은 장소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된 사연이 또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수송기 내부를 저희가 탑승해서 보실 수 있게 구조를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정석이고 이쪽이 이제 주 스태프들이 이제 잘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인력이나 장비들을 싣고 이제 작전 수행을 할 때 활용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을 최대한 많이 탈 수 있는 구조고요. 수송기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쾌적한 탑승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런 비행기를 또 내부를 개조해서 한때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그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해서 쓴 적도 있어요. 개조를 하면 여기에도 이제 물론 우리 의자도 설치하고 좀 고급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수송기는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 덕분에 하계사님 한국 전쟁에 사용된 비행기들 너무 잘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다른 비행기들도 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저희 비행기 박물관에 비행기가 워낙 많으니까 다 하나하나 또 이야기가 있고요. 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도 관련돼 있지만 이야기가 있어서 또 재밌게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한국 전쟁과 관련된 비행기 잘 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